사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늦추고 미루시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결국 이 모든 비용의 시작은 바로 관리를 안 한 결과라는 겁니다. 충치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잇몸병도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안녕하세요. 24년차 치과의사 치주과 전문의 유경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 치과 비용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요?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 습관 하나만 잘 지켜도 충치나 잇몸병, 임플란트까지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치료를 막을 수 있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늦추고 미루시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작은 충치를 놔두면 그게 신경치료까지 가고 잇몸이 붓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잇몸뼈가 녹아서 발치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결국 이 모든 비용의 시작은 바로 관리를 안 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는 것, 즉 예방입니다. 그러면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건 진짜 간단해요. 자기 전에 양치하는 습관, 제일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지키셔도 큰 걸 얻어가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왜 자기 전이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침이 거의 안 나와요. 자는 동안 침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침 삼키느라 아마 잠이 계속 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침이 안 나오게 된다. 그 말은 입안에 세균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말과 일맥상통해요. 침이 싹싹 씻어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치균, 잇몸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입안에 많이 고이게 된다. 활발하게 활동을 할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밤에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피곤해 하고 자버리게 되면 밤새 세균들이 증식하고 그 세균들이 치아나 잇몸을 공격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하루 중에 언제 할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무조건 자기 전이라고 저는 대답을 하겠어요. 자기 전에 그러면 하는 양치 바쁠 때 하는 것처럼 1분 만에 후두둑 닦으면 될까요? 아니죠. 자기 전 양치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내가 낮에 양치질을 조금 뛰어넘었다거나 오늘 정말 양치질을 처음 하는 게 밤에 자기 전 양치질이라면 올바른 순서로 아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순서는 칫솔질이에요. 사실 칫솔 방법, 솔을 어떻게 움직이냐 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를 닦아야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제일 닦기 쉬운 부분이 교환면이라고 하는 이런 씹는 면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치아를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 면을 닦는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보기 쉬운 씹는 면뿐만 아니라 볼 쪽, 혀 있는 쪽, 그리고 사이사이까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치아 하나당 5개의 면을 닦으셔야 되거든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가 양치질 교육을 할 때에는 씹는 면을 닦고 안쪽 혀 있는 쪽을 닦고 바깥쪽을 닦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사이사이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칫솔질을 하실 때는 먼저 칫솔을 잇몸과 치아 경계에 대시고 가볍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슬슬슬 준 후에 한번 회전을 시키면서 올라오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올록볼록한 요 경계 부분을 잘 닦아야지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입천장이나 혀 있는 부분도 사실 바깥과 똑같거든요. 잇몸과 치아 경계 요 라인을 잘 닦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윗니 같은 경우는 칫솔 대가 앞니에 부딪혀요.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닿게 되면 이 대가 앞니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피하다 보면은 어설프게 닦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칫솔 모가 크지 않고 작은 걸로 하나씩 닦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앞니가 칫솔에 부딪혀서 어설프게 닦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실로 이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프라그를 제거하는 거예요. 사실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칫솔질이 먼저냐 치실이 먼저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치실로 먼저 하는 게 편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가 먼저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프라그를 제거한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 칫솔질을 먼저 해서 남아있는 프라그를 치실로 확인을 하는 것도 평소에 이 부분이 잘 안 닦이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칫솔질을 먼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세 번째로는 혀를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입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요인 중에 혀가 잘 안 닦이는 것도 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혀 클리너를 사용하신다든지 만약 그게 구비하기 번거롭거나 도구를 하나 또 써야 돼 하신다면은 이런 칫솔을 이용하셔서 혀 표면을 한번 싹싹 긁어내줘서 세균을 제거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셔야 할 단계예요. 이렇게 3단계까지 끝난 후에 뭔가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치간 칫솔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치간 칫솔 외에 난 충치가 좀 잘 생겨서 이제 좀 더 불소를 열심히 도포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가글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때 양치질을 다 한다 그러면 칫솔질하고 치실 쓰고 치간 칫솔 쓰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아무래도 3분은 충분히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타이머를 한번 켜놓고 양치질 해보세요. 그러면은 2분 3분이 생각보다 긴데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 말은 평소에 내가 너무 양치질을 후두둑 하고 끝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칫솔 같은 경우에는 두세 달에 한 번 교체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좀 더 자주 교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달 초에 바꾼다, 매달 말에 바꾼다 이렇게 조금 자주 바꾸시는 거 절대 나쁘지 않은 습관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칫솔모를 선택을 할 때 환자분들께 너무 빳빳한 것만 아니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손등에 이렇게 문질러서 아픈 칫솔은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잇몸도 피부이기 때문에 너무 문질러서 자극이 되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문질렀을 때 여기가 따끔따끔한 칫솔은 피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훌렁훌렁한 칫솔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 느낌도 없는 칫솔들 그런 애들은 치아에서 프라그를 없애려고 할 때 면에 대고 닦아내는 역할을 하기 전에 자기가 휘어버려요. 우리가 닦으려고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모, 초미세모 이런 걸 쓴다고 하실지어도 모가 어느 정도는 좀 탱글탱글함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저는 그래서 칫솔을 사실 한꺼번에 왕창 사서 쓰시기보다는 하나씩 사보면서 양치질이 잘 되는 것들을 찾아가시는 시간을 조금 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통 이렇게 훌렁훌렁한 칫솔들은 이제 잇몸 수술이나 임플란트 수술에 특정하게 필요할 때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칫솔이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훌렁훌렁하죠. 이런 애들은 평소에는 쓰시긴 조금 힘들고 보통 때 임플란트라든지 치주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는 칫솔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잇몸이 조금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느껴지시나요? 칫솔모가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은데 이건 요즘 칫솔 브랜드도 너무 많고 쿠팡,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칫솔이 너무 많다 보니 하나씩 구입하면서 나에게 맞는 칫솔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치과 관리의 중요성은 비용으로 보면 더 확실해지거든요. 스케일링 보통 한 번 할 때 비보험이면 6만 원 정도겠지만 요즘은 보험 적용이 되면 2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인데 관리를 안 해서 충치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가장 간단한 충치 치료 레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10만 원 이상은 들 거고요. 좀 많이 썩어서 신경 치료와 크라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비용을 50만 원에서 7, 8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될 거고 이가 너무 썩어서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임플란트가 필요하게 될 테니 사실 비용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잇몸병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링으로 잘 유지를 해서 이를 오래 쓰면 참 좋았을 것을 잇몸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뼈 이식도 보통은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러면 비용이 이제 150만 원 막 이렇게 큰 비용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치료를 예방하는 시작은 어디다? 바로 딱 하루에 2분 3분 투자해서 양치질을 잘하는 게 이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양치질 습관은 아이든 어른이든 임플란트를 하신 어르신이든 관리가 아주 잘 되는 분이든 그리고 치과 의사인 저에게까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 때 양치 습관 잘 잡아주면 사실 평생 치과를 덜 가게 되는 것도 있고 어르신들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셨다 하지만 그때부터라도 관리를 잘 하신다면 틀니나 임플란트를 또 오래 쓰실 수 있는 장점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양치질 못한 거 잘 닦아만 주셔도 치아와 임플란트의 수명을 크게 늘리실 수 있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는 너무 비싸고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치과 자체가 아니라 습관을 방치한 결과가 치료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충치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잇몸병도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자기 전에 올바른 양치 습관. 하루 3분 투자로 아주 큰 치료비를 막을 수 있고 치아를 평생 아낄 수 있답니다. 치과 가기 싫으시고 치과 비용 아끼고 싶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